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은 개인회생에 대한 흔한 오해들입니다. 평상시에도 저는 빚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지내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개인회생에 대한 공통적인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흔하지만 중요한 오해들 딱 4가지만 추려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지인과 저녁에 이제 술자리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던 건데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개인회생 그거 나라에서 빚을 갚아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때로는 막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나라에서 빚을 갚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보통 금융사들이 많을 텐데요. 개인 파산도 마찬가지고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금융사가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채무 탕감을 받은 만큼. 와우. 그래서 개인회생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금융사, 그 다음에 뭐 개인 채권자, 상거래상의 어떤 거래처 이런 거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은 다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갚아주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정말로 나라에서 직접 나서서 빚을 갚아주거나 줄여주거나 아예 뭐 탕감을 해주거나 이런 경우도 존재는 합니다.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빚을 갚아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들은 이제 10년 이상 장기 연체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채무 규모가 비교적 작은 분들, 몇백만 원 수준으로 1,000만 원 이하이거나, 그리고 또 이제 고령자이시고 그 다음에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도저히 자력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에서 개인 파산도 마찬가지고요. 나라에서 빚을 갚아주거나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무조건 탕감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일반 개인회생 채권 원금의 100% 상당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만일 채무 규모가 1,00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자가 100만 원이었다라고 치면은 이자 100만 원만 탕감을 받으시고 채무 원금 1,000만 원은 100% 그대로 다 갚는 개인회생인 거예요. 이 경우는. 자, 다른 거 하나 볼게요. 이분 역시도 이제 뭐 최근이었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했던 사건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반 개인회생 채권 원리금의 100% 상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거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이 한 글자예요. 리. 앞에 봤던 거는 원금의 100%, 두 번째 거는 원리금의 100%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같은 채무라고 하자고요. 원금 채무 1,000만 원하고 이자가 100만 원이 있었다라고 쳤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채무 원금 1,000만 원에다가 이자도 어느 정도는 갚게 되는 그런 개인회생을 하는 분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이자를까지도 100%였는지 이자의 일부는 탕감을 받았는지 이것만 보고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자까지도 같이 갚는 그런 개인회생을 하신 거예요.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 못하고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네이버든 어디든 인터넷에서 광고 볼 때 원금의 이자까지 다 갚는 개인회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그런 광고를 본 적은 없거든요. 여러분이 광고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최대 90% 탕감, 그리고 뭐 누가 무슨 탕감을 받았네, 몇 퍼센트 탕감을 받았네, 이런 광고들만 본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정말로 심각한 허위 과장 광고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적지 않은 분들이 다만 얼마라도 탕감받을 걸 기대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림 하나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회생이 무조건 탕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탕감해 주는 줄 알았죠.
근데 사실 상담 단계에서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한 5분 10분만 이야기 나눠보면은 대충 변제율까지도 짐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재산 소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채무 규모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부양가족 여부 등등을. 참고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볼 것도 없이 원리금 100% 변제율의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될 분이거든요. 내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안 해줘요, 미리. 왜냐? 조금이라도 탕감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개인회생 사무실을 찾았는데 상담하는 과정 중에 탕감받는 게 원금은커녕 이자 한 푼도 탕감받는 게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그 상담 고객 입장에서는 그럴 거면 내가 개인회생을 왜 하지? 안 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사무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뻔히 결과 예상이 100% 되는 상황이어도. 자, 그래서 개인회생이 무조건 탕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원금은커녕 이자 한 푼도 탕감받지 못하는 개인회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도 탕감 못 받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 대충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개월간 여러분이 마음고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무 실익이 없는 개인회생 하면서 향후 수년간 여러분의 신용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잘 모르고 개인회생을 준비하던 초기 단계에는 저도 똑같았는데, 개인회생의 그 변제금과 변제율이라는 것을 법원이 정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이 얘기 같은 경우에 뭐 아주 완전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도 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정합니다. 근데 그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 요건에 맞추어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하면 법원이 승인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일부 이제 채무 사용량도 대단히 나쁘거나 최근 채무가 대단히 많은 경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회생 제도예요. 그리고 그 변제금, 변제율 스스로 예상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거나 이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중등 국어 정도만 하고 초등 산수 정도만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와우. 자, 한번 제가 그림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나오잖아요. 법원에 접수하기 전까지는 변제율이라든가 매달 납부금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하는 거지 사무실에서 즉답해 주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짓말이에요.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뭔가 조금이라도 탕감을 받을 거라 기대를 하고 개인회생 사무실을 찾았는데 탕감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입료 200이에요. 내세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할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무실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3년만 갚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인터넷에 보면은 대체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제 법이 바뀌기 이전에는 5년이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2018년 하반기 신청하는 분들부터는 개정된 법에 의해서 변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이제 3년짜리로 쓰게 돼요. 하지만 그게 모두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도 신청인 상황에 따라서는 3년보다 훨씬 길게 최장 60개월까지의 변제 계획안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36개월이 아니에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37개월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와우. 신청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42개월일 수도 있고 49개월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36개월보다 훨씬 짧은 기간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볼게요. 어떻게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일반 개인회생 채권 원리금의 100% 상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원금 100% 플러스 이자 100% 다 갚는 거예요. 이자 한 푼 10원 한 장 탕감받는 게 없는 개인회생이에요. 그리고 변제기한 보면 17개월 나왔잖아요. 이 말은 뭐냐?
이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소득 대비 채무 규모가 대단히 작았던 사람입니다. Oh my god. 제가 법 근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떤 개인 회생의 그 변제 기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재민 2004-4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재판 예규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변제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봤던 17개월짜리 변제율이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제8조 2항의 2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 기간으로 한다라고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 말은 뭐냐? 3년, 즉 36개월 이내에 여러분이 원금 그리고 이자 전액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36개월보다 짧게 변제 기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 추정입니다만 아까 그 17개월짜리 받으셨던 분은 그런 결과가 나올지 예상을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사무실에서 숨기고 조용히 진행했을 가능성이. 다시 이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변제 기간이라는 게 무조건 36개월이 아니라는 거, 36개월보다 길게 60개월도 여전히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36개월보다 훨씬 짧게 불과 이렇게 뭐 심지어는 17개월짜리 변제 계획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회생에 대한 흔하지만 중요한 오해들 딱 4가지만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사실 조금 다들 관련이 있는 내용이긴 했는데 이렇게 좀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요새 코로나가 되게 많이 길어지고 장마에 되게 우울하고 힘드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하는 데까진 같이 해보시자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힘내세요, 여러분.